안녕하십니까. 야구에 숨겨진 이면과 승부의 세계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뜨거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라운드 뒤편의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선수 영입에 관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프로야구의 판도를 뒤흔들 아주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를 주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팬과 언론은 1라운드 혹은 2라운드 상위 지명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그곳에 구단의 현재와 즉시 전력감이 있다면 5라운드 이후의 하위 라운드에는 구단의 미래 철학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카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화 이글스가 선택한 한 명의 선수,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김경문 감독과 스카우트팀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을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또 유격수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그들은 침묵 속에서 미소 지으며 진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한국 야구계의 시선이 집중된 신인 드래프트 현장. 각 구단의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호명되는 이름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독 한화 이글스의 테이블은 여느 때와 다른 무거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과거 최원호 감독 체제에서 한화는 화끈한 공격 야구, 타격 지표가 우수한 유망주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방망이가 터지면 수비 실수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장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독수리 군단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홈런포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지지 않는 야구를 위한 견고한 방패, 수비가 팀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이미 2025 시즌 신인 지명에서 배승수와 이지성을 선발하며 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수비 보강을 넘어선 일종의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래프트 중반인 5라운드, 장내가 잠시 술렁이는 순간 한화 이글스는 망설임 없이 한 선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내야수 권형규. 이 지명이 발표되자 일부 야구 관계자들과 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화 이글스의 뎁스 차트를 살펴보면 유격수 자원은 이미 포화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FA 시장에서 거액을 들여 심우준이라는 검증된 유격수를 영입했고 기존 자원인 이도윤, 하주석에 이어 퓨처스리그에는 이민준, 환경묵, 최원준, 김예준, 한경빈 등 유격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현 팀장조차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기교파 유격수는 그만 뽑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 팬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박정현 팀장의 발언은 표면적인 농담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뼈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화가 그토록 많은 유격수를 수집해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진짜 유격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고교 시절 수비 천재 소리를 듣던 수많은 유망주가 프로의 높은 벽에 부딪혀 2루수나 3루수로 포지션을 전향해야 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화의 정은원이나 환경묵 같은 선수들도 결국 유격수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타격 재능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 프로 레벨에서 유격수로서의 수비 안정감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5라운드에서 지명된 권형유는 달랐습니다. 한화 스카우트팀은 그를 지명하며 수비가 너무 뛰어나서 순번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뽑고 싶었다는 이례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보통 상위 라운드 픽이 아닌 5라운드 지명자에게 이런 확신에 찬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권형유가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김경문 감독이 추구하는 수비 야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제목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권형유 선수는 180cm, 75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춘 우투우타 내야수입니다. 사실 경북고는 전통적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텃밭이라 불리는 학교입니다. 삼성의 연고지 팜내에 있는 학교 출신 선수가 한화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임기영, 박준범, 이승현 선수 등을 지명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한화와 경북고의 인연은 그리 깊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같아 구단의 연고지 깊숙한 곳까지 시선을 돌려 5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권형유라는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
지역적 연고나 팀 간의 알력 다툼을 넘어설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열린 고교대학 올스타전은 권형유의 가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쇼케이스였습니다. 당시 대학팀의 1번 타자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한화에 지명된 최호빈 선수였다면 고교팀의 1번 타자는 다름 아닌 권형유였습니다. 각 레벨을 대표하는 올스타전에서 양 팀의 리드오프를 맡았던 두 선수를 모두 한화가 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한화가 단순히 수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동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즉 야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권형유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왜 스카우트들이 그를 숨겨진 보석이라 불렀는지 명확해집니다. 총 16경기에 출전해 135타수, 타율 0, 3.61이라는 고타율을 기록하며 팀 내 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1홈런 21타점, 그리고 무려 20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호타준족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출루율 0, 워러, 장타율 0, 필터레이트 3, OPS 0. 구하라보라는 수치는 그가 고교 레벨에서는 공수주 3박자를 완벽히 갖춘 타자였음을 증명합니다. 20개의 도루 숫자가 말해주듯 빠른 발을 이용한 베이스러닝 능력은 프로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볼 때 경기 영상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파워면에서는 아직 프로의 거포들과 비교하기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파워툴의 부재가 그를 2라운드의 최상위 지명이 아닌 5라운드라는 중간 순위까지 내려오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 스카우트 팀은 이 점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타격 파워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타고난 수비 센스와 야구 감각은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5라운드 지명은 5라운드에서 이런 선수가 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공격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비 하나만큼은 탈곡요급인 선수. 타격이 안 되면 대수비나 대주자로라도 1군 엔트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확실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자질. 한화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드래프트가 황경묵, 문현빈과 같이 방망이 솜씨가 매서운 공격형 내야수들의 초점을 맞췄다면 2022 시즌을 대비한 이번 드래프트는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드는데 모든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의 내야진은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전들과 퓨처스리그에서 칼을 갈고 있는 유망주들,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권형유까지 과연 이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아 대전구장의 유격수 자리를 차지할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스카우트팀이 진짜 유격수라고 확신한 권형유의 수비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야구 전문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빌려 김경문 감독의 빅픽처와 권형유 선수의 기술적 디테일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리포트가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문 기자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구에는 센터 라인이라는 절대적인 용어가 존재합니다. 포수, 키스톤 콤비 유격수 디루스, 그리고 중견수로 이어지는 이 중앙 라인이 강한 팀만이 페넌트레이스의 긴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야구계의 불문율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취임 직후부터 이 센터라인의 강화를, 그 중에서도 내야 사령관인 유격수 포지션의 데프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행보를 두고 유격수 수집광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화 이글스의 로스터와 유망주 명단을 펼쳐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많은 유격수 자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주석, 이도윤은 물론이고 FA로 영입된 심우준,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민준, 환경묵, 최원준, 김예준, 한경빈, 이승현, 여기에 신인 배승수, 이지성, 최호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권형유와 김준수까지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1군 엔트리에 등록될 수 있는 내야수는 한정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유격수 자원을 중복 투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국 야구의 고질적인 문제와 한화 이글스 프런트의 뼈아픈 자기 반성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스카우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고교 야구에서 유격수를 보는 선수는 그 팀에서 운동신경이 가장 좋은 선수일 뿐 프로레벨의 유격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고교 시절에는 압도적인 운동 능력으로 유격수 자리를 지켰을지 몰라도 프로의 타구 속도와 복잡한 전술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수비수는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화 이글스를 포함한 많은 구단이
공격형 유격수라는 달콤한 타이틀에 속아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했습니다. 타격 재능이 뛰어나니 수비는 프로에서 가르치면 된다는 안일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정은원 선수나 환경묵 선수 등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결국 유격수라는 포지션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2루수나 3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수의 실패가 아니라 구단 육성 전략과 스카우팅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유격수 자리에 가짜를 세워두고 수비가 안정되기를 바랐던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현 팀장이 이제 기교파 유격수는 그만 뽑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던 에피소드는 역설적으로 구단 내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진짜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 농담 속에는 이만큼 뽑았는데도 아직 완벽한 주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초조함과 이번만큼은 기필코 찾아내겠다라는 오기가 서려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 체제해 한화 이글스는 이제 더 이상 타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수비를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24년 드래프트와 2026년 드래프트 전략의 비교입니다. 최원호 감독 시절이었던 2024년 드래프트 당시 한화는 문현빈, 이민중과 같이 타격 재능이 번뜩이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이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이었다면 김경문 감독이 영향력을 미친 이번 드래프트의 슬로건은 철벽 내야의 구축입니다. 2024년이 창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 창을 든 전사들이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시간인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명된 최호빈, 권형유, 김준수 선수는 철저하게 수비력이라는 필터를 통해 선발된 자원들입니다. 이는 한화 이글스가 현재 보유한 젊은 투수진, 즉 문동주, 김서현 등 강속구 투수들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일수록 내야 땅볼 유도가 많아지고 이때 내야 수비의 안정감은 투수의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뒤가 든든해야 투수가 자신의 공을 믿고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과거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시절에도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팀의 면모를 다졌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한화에 와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바로 이 유격수 라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형규 선수의 지명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스카우트팀은 그에 대해 수비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팀이 채가기 전에 빨리 뽑고 싶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비 동작이 예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유격수에게 필요한 첫발 스타트, 타구 판단 능력, 글러브 핸들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 능력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이미 고교 레벨을 초월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과거처럼 타격을 잘하니 수비를 가르쳐보자가 아니라 수비가 완벽하니 타격을 가르쳐보자라는 역발상의 전환. 이것이 바로 이번 드래프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5라운드 지명이라는 순위가 말해주듯 권형유 선수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타격에서의 파워입니다. 하지만 야구계의 오랜 격언 중에 수비는 슬럼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격은 사이클을 타지만 견고한 수비력은 매 경기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상수창수입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홈런을 칠 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9회 말 1점차 승부에서 결정적인 땅볼 타구를 실수 없이 처리해줄 믿을 수 있는 유격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형유는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줄 적임자로 낙점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명은 기존 선수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우준이라는 FA 대여와 배승수라는 신성, 그리고 권형유라는 수비 스페셜리스트의 가세는 기존의 이도윤, 하주석에게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이름값이나 과거의 영광이 주전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 정글에서 한화는 의도적으로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치열한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전략이 2024년에 뽑았던 유망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민준, 최원준 선수는 이제 자신들의 타격 재능만으로는 1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수비력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기 효과는 한화 이글스 내야진 전체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과 한화 프런트가 그리는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수비가 되지 않는 선수는 아무리 잘 쳐도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팀은 센터 라인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형유 선수는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팬이 또 유격수야 라고 묻지만 전문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또 유격수입니다.
진짜를 찾을 때까지 이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격적인 야구로 점수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책 하나로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던 과거의 모습을 지우기 위한 한화의 이러한 철저한 체질 개선 노력, 과연 김경문 감독의 수비 중심 야구 철학은 권형유라는 새로운 조각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경쟁자가 오히려 선수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될까요?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스카우트들이 입을 모아 극찬했던 권형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타격 폼이 메이저리그의 최신 트렌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전설적인 선배 김태균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며 그의 잠재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이고 흥미로운 분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한화 이글스 팬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이름, 김태균. 이글스의 영국 열번 레전드이자 홈런 왕이었던 그의 그림자가 2026년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자에게서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권형유 선수가 김태균 선배처럼 홈런을 뻥뻥 때려낼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들과 타격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그의 독특하고도 기묘한 타격 메커니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폭발적인 잠재력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권형유 선수의 타격 폼을 분석해보면 실로 흥미로운 하이브리드 형태가 나타납니다. 상체는 한화의 전설, 김태균 선수의 그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회전을 닮아 있는데, 하체는 한국 야구 최고의 천재 타자 이정우 선수의 견고한 밸런스를 연상시킵니다. 배트가 나올 때 둥글게 말려 나오는 특유의 궤적은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유행하는 로테이셔널 히팅의 변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공을 맞히기 위해 스스로 깨우친 생존 본능의 결과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발이 빠른 김태균, 유격수를 보는 김태균이라는 수식어는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그는 거포보다는 정교한 교타자에 가깝습니다. 고교 3학년 시절 27경기에서 타율 0, 3루비를 기록하며 팀 내 타격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방망이를 갖다 맞추는 수준을 넘어 배트 중심의 공을 싣는 능력, 컨택트 퀄리티의 탁월함을 증명합니다. 타구 분포도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타구의 상당수가 중앙에서 우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무리하게 당겨치기보다는 결대로 밀어치는 기술적인 타격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코스의 공을 기술적으로 걷어 올리는 능력 또한 수준급입니다. 물론 5라운드까지 밀린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파워의 부재입니다. 현재 권형규 선수는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빠른 공에 대해 배트 스피드가 따라가지 못해 먹히는 타구가 종종 나옵니다. 아직 프로의 145km 이상 직구를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체격적인 웨이트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체 위주의 스윙에서 전신을 이용한 파워 스윙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벌크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태균 선수의 상체를 닮았다는 것은 근력이 붙었을 때 비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췄다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진짜 가치, 바로 수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격이 미완의 대기라면 수비는 이미 완성형 마스터피스에 가깝습니다. 많은 스카우트가 권형유를 평가할 때 수비만큼은 당장 1군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고 입을 모아 극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격수 수비의 핵심인 푸스워크 푸트워크와 핸들링에서 그는 고교생의 레벨을 초월했습니다.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 반응하는 첫발 스타트의 기민함, 불규칙 바운드를 부드럽게 흡수하는 글러브질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가 사냥감을 낚아채는 듯한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화 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깨와 송구 능력입니다. 유격수 깊은 코스, 즉 3루간 깊숙한 곳에서 타구를 잡았을 때 1루까지 노바운드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강한 어깨, 스트롱 아무는 그야말로 레이저를 연상케 합니다. 최근 한화 내야진에서 수비로 주목받았던 배승수 선수와 비교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승수 선수가 안정적인 포구와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지만 간혹 포구 후 송구 연결 동작에서 불안함을 노출했던 반면, 권형규 선수는 캐치부터 송구까지 이어지는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승수의 유일한 약점인 캐치 능력마저 보완된 상위 호환 버전이 권형유일 수 있다는 과감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형유 선수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누구보다 뛰어난 성적과 수비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표팀 엔트리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어린 선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경북고 감독은 낙담한 제자를 라커룸에서 조용히 불러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형규야, 실망하지 마라. 너의 수비와 주력은 이미 완벽하다. 몸은 프로에 가서 만들면 된다. 너는 반드시 된다. 이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을까요? 권형규는 이후 열린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보란듯이 펄펄 날았습니다. 그라운드를 휘젓는 그의 플레이는 마치 나를 뽑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시위하는 듯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화 이글스 스카우트들의 눈에 확신이라는 불꽃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그가 가진 멘탈리티를 짐작하게 합니다. 좌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선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줄 아는 영리함, 이것이야말로 프로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수개의 도루를 기록한 빠른 발은 그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과거 이원석 선수가 대주자 요원으로 활약했지만 타격 능력이 부족해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권형규는 3할 중반에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타격이 되는 대주자, 나아가 주전, 리드오프로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화의 2군 서산 훈련장에서는 권형규와 최호빈 선수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권형규 선수는 입단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준, 배승수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퓨처스리그 유격수 자리를 꿰찼던 전례를 볼 때 권형규 선수 역시 2026 시즌 퓨처스리그 개막전 유격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미래 내야진 구상에서 권형규는 단순한 백업 요원이 아닙니다. 그는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타격에서 힘만 조금 더 붙는다면 1군 주전 유격수 자리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입니다. 수비는 재능이고 타격은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재능을 증명한 그가 노력이라는 땀방울을 더했을 때 우리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제2의 누군가가 아닌 제2연의 권형규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비형 유격수에서 타격까지 만개하여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 속에 묻히고 말까요? 이어지는 파트 4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서산의 전쟁이라 불리는 한화 이글스 내부의 피 말리는 유격수 생존 경쟁을 현장감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배승수와 권형규, 그리고 기존 선배들의 얽히고 설킨 경쟁 구도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충청남도 서산, 한화 이글스의 퓨처스 훈련장이 위치한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군 무대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혹은 다시 그곳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재능이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잔혹한 서바이벌의 현장. 우리는 이것을 서산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026 시즌을 앞둔 지금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유격수 포지션에서 벌어지는 배승수 대 권형규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먼저 이 전쟁터의 기존 지배자 배승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덕수고를 졸업하고 2025 KBO 신인 지명 4라운드 전체 32순위로 독수리 군단에 합류한 그는 입단 당시부터 수비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그의 수비 센스를 직접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19세 고졸 신인인 그가 프로 무대인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방망이 실력입니다. 올해 퓨처스리그는 유독 투수들이 강세를 보인 투고 타저 시즌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타자들도 3할을 치기 버거워하는 환경 속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승수는 타율 0, 3.233할 2푼 3리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안타만 많이 친 것이 아닙니다. 23개의 안타를 기록하는 동안 타점은 그보다 많은 25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자가 있을 때 득점권 상황에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클러치 히터의 본능을 타고났다는 증거입니다. 수비를 보고 뽑았는데 타격까지 터지니 구단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셈입니다. 배승수는 이미 서산 내야진의 핵심 코어로서 자신의 영토를 확고히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판도는 언제나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바로 5라운드의 반란, 권형규의 등장입니다. 앞서 파트 3에서 분석했듯 권형규는 배승수가 가진 수비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배승수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송구 동작과 캐치 능력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배승수 선수가 감각적인 수비를 한다면 권형규 선수는 교과서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수비를 구사합니다. 이미 퓨처스리그를 평정한 선배와 그 선배의 유일한 약점을 보완해서 나타난 무서운 신인,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형규의 입단이 확정되자마자
서산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배승수 선수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부동의 주전이라 생각했던 자리에 자신보다 어깨가 강하고 발빠른 경쟁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구단이 의도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배승수는 권형유를 의식해 수비 디테일을 가다듬을 것이고, 권형유는 배승수의 타격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 배트를 쥐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할 것입니다. 이하이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한화 내야의 깊이 뎁트를 상상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것은 기존 자원들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의 1군 유격수 자리는 FA로 영입된 심우준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슈퍼 유틸리티 이도윤이 버티고 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때 팀의 주장이자 주전 유격수였던 하주석 선수마저 지난 25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어 2군으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1군 내야의 자리가 없어 밀려난 베테랑, 4년 50억 원의 FA 계약자, 퓨처스리그를 폭격 중인 2년차 유망주, 그리고 무서운 기세의 신인까지 그야말로 유격수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여기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오는 6월 상무국군 체육부대에서 제대하는 박정현 선수가 합류합니다. 박정현 선수는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홈런 16개를 쏘아 올리며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쥔 거포형 내야수입니다. 수비력 위주의 배승수, 권형유와는 결이 다른 공격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수지만 1루 수비를 병행하며 퓨처스리그 OPS 0, 8표 9구를 기록 중인 한지훈, 타율 3할을 넘기며 하위 라운드의 기적을 쓰고 있는 외야수 이민자의 등 타포지션의 유망주들도 호시탐탐 엔트리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던가요? 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권형유와 배승수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퓨처스리그 유격수 자리를 지켜왔던 이민준 선수가 국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준의 입대로 생기는 공백은 고스란히 권형유와 최호빈, 그리고 배승수 선수가 나눠 가져야 할 몫입니다. 특히 즉시 전력감 수비력을 갖춘 권형유 선수는 입단 첫 해부터 퓨처스리그 주전 유격수로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매일 경기에 나가 프로의 타구를 받고 타석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4년 퓨처스리그에서 이민준, 문현빈, 황경묵이 서로 경쟁하며 성장했듯 2026년 서산의 내야는 배승수와 권형유라는 두 영건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 상황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실력으로 증명해라. 자리는 비어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과연 배승수는 후배의 도전을 뿌리치고 1군 콜업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형유가 5라운드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선배들을 제치고 서산의 주인으로 등극할까요? 지금 서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가 곧 다가올 시즌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게임은 단순히 누군가 탈락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의 내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화하는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포화된 유격수 자원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팀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지켜보는 팬들의 생생한 반응을 전해드리고 앞으로 한화 이글스 내야진이 나아갈 미래를 전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내야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단순한 선수 영입의 차원을 넘어 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5라운드의 기적, 권형유의 등장부터 김경문 감독의 철학, 그리고 서산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배승수와의 치열한 경쟁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기는 야구, 단단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염원과 구단의 비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 야구 팬들의 시선은 내년 시즌 개막 엔트리,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주전 유격수 자리에 누가 서 있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름값에 의존하거나 혹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용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권형유와 배승수, 그리고 기존의 수많은 유망주가 펼치는 이 무한 경쟁의 드라마는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는 설렘을, 타 구단 팬들에게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팬들은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관련 뉴스 댓글창은 이미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이 공존하는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와, 5라운드에서 이런 퀄리티의 수비수를 뽑았다고 스카우트팀이 진짜 이를 갈고 준비한 게 느껴진다.
타격은 키우면 되지만 수비 센스는 타고나야 하는데 권형유 영상 찾아보니 핸들링이 진짜 예술이네. 제발 2루나 3루로 돌리지 말고 정통 유격수로 대성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배승수도 4라운드 픽이었는데 퓨처스 씹어먹는 거 봐라. 한화 스카우트 눈이 이제 트인 듯. 권형유랑 배승수랑 둘이서 경쟁 붙으면 시너지 장난 아니겠다. 심우준 FA로 사왔지만 긴장해야 할 듯. 몇 년 뒤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국대 유격수 하고 있을 것 같다. 솔직히 유격수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영상을 보니 이해가 된다.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이 딱 보이네. 수비 안 되면 1군 못 올라온다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옛날처럼 점수 내고 실책으로 말아먹는 야구 이제 안 봐도 되는 건가? 벌써 배부르다. 김태균 타격 폼에 이정후 하체라니 묘사가 너무 찰떡이다. 근데 진짜 스윙 궤적이 독특하긴 하네. 힘만 붙으면 장타력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수비는 이미 탈공 요급이라니까 대주자나 대수비로라도 1군에서 빨리 보고 싶다. 5라운드의 기적 믿습니다. 하주석 2군 내려가고 이민중 군대 가고 빈자리가 생기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는 신인들이 있다는 게 소름 돋는다. 이게 바로 강팀의 조건인 뎁스라는 거구나. 서산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승자가 누가 되든 한화 내야는 콘크리트가 될 듯. 권형유 어깨 보소. 3루간 깊은 타구 노바운드로 쏘는 거 싫어하냐. 배승수 타격이 3할 때라. 공격력은 앞서는데 수비 임팩트는 권형유가 더 세네. 둘 다 잘 커서 하나는 유격수, 하나는 이루수 보면 키스톤 콤비 걱정은 10년 동안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이러다 유망주들 다 썩히는 거 아니냐.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함.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 좋다. 예전에는 낼 선수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누굴 내보낼지 고민이라니. 김경문 감독님이 알아서 잘 교통정리하시겠지. 박정현 팀장 농담이 뼈가 있었네. 진짜를 찾을 때까지 계속 뽑는다는 마인드 리스펙트한다. 권형유 선수 멘탈도 좋아 보이던데 청대 탈락을 야구로 삼았다는 일화 듣고 팬 됐다. 이런 선수가 크게 터진다. 유니폼 마킹하러 간다. 당장 1군 주전은 힘들겠지만 퓨처스에서 풀타임 뛰면서 경험치 먹이면 이제 3년 뒤가 진짜 무서울 듯. 배승수랑 권형유 라이벌 구도 흥미진진하네. 서로 배우면서 크는 거지. 한화의 화수분 야구가 내야에서 터지는구나. 여러분의 반응 정말 뜨겁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서 한화 이글스의 변화에 대한 갈증과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비 중심 야구로의 체질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화려한 공격도 좋지만 결국 승리를 지키는 것은 탄탄한 수비라는 사실에 많은 팬이 공감하고 있으며 권형유와 같은 수비 스페셜리스트의 영입을 쌍수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전한 내부 경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정 선수의 독주가 아닌 배승수와 권형유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팬들은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제 단순히 유망주를 모으는 단계를 넘어 그들을 통해 승리하는 팀을 만드는 육성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권형유 선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5라운드라는 순번은 그에게 꼬리표가 아닌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장치입니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수비 감각에 프로의 체계적인 훈련과 타격 기술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화 이글스의 유격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슈퍼스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프로의 벽은 높고 경쟁자들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몸은 만들면 된다. 너의 수비는 이미 완벽하다라던 고교 시절 감독님의 말씀처럼 그가 가진 확실한 무기는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배승수와의 경쟁, 1군 진입을 향한 도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권형유라는 원석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야구 팬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파격적인 선택과 권형유라는 숨겨진 보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놓친 권형유 선수의 또 다른 매력이나 앞으로의 내야진 운용에 대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예측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더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야구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열심히 취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라운드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야구장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충격적이고 가슴 뛰는 야구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득 안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가슴속에 뜨거운 야구 열정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